많은 분들이 이번 대선에서 주요 변수 중에 하나로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주로 50대를 캐스팅 보터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MZ세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세대 투표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대남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장사 잘했죠. 이대남과 이대녀를 대립시키면서 이제 그쪽 지지를 몰아서 지난해 6월에 이제 당대표도 됐고, 한 가지 긍정적인 측면은 20대가 정치 의식이 무척 높아졌어요. 관심도. 그러니까 의식이 높아졌는지 모르겠지만 관심도 높아졌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이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집 살 날은 이제 영원히 없다. 그러니까 이 기성세대에 대한 분노거든요. 그래서 막상 여론조사에서는 이렇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의사표명을 하는데 정작 투표에 갔을 때 이렇게 높은 투표율이 나올까? 미국에서도 보니까 요 세대가 그 이전 세대와는 다른 특징들이 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우리하고도 많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직업관이 이전 세대와는 좀 다르다. 소위 얘기하는 긱 이코노미, 이렇게 뭐 이게 자영업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근로자도 아니고 낀 세대, 특수한 유형의 그런 직업들을 마다하지 않는다. 두 번째 특징이 밀레니얼 세대들은 나이가 들어도 부모하고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8년 소위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겪으면서 그 이전 세대와는 다른 경험을 한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부모와는 여러 가지 다른 가치관들을 갖게 됐다. 근데 20대가 정말 투표율이 다른 세대만큼 나올 거냐, 아니면 다른 세대보다 더 높게 나올 거냐. 높게 나온다고 하면 정말 과거와는 다르게 20대들이 높아진 정치 관여 의식, 이런 게 앞으로의 어떤 트렌드로 연결이 될 것이고, 만에 하나 작년 4월 7일 보궐선거보다 투표율이 높지 않다, 낮아진다, 이렇게 보면 이 보궐선거 때가 이제 특이한 어떤 분노 투표였고 20대의 분노가 뭐 항상 유지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 이제 아까 20대 특징을 얘기했는데 가치 소비적 성향을 보인다. 그다음에 전혀 우리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두 가지가 실질적으로 보면 다 정치적인 가치하고 연동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2030 세대가 투표율이 높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작 우리한테는, 현재 민주당한테는 불편하지만 앞으로 한 12, 13일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또 2030 세대를 위한 미래 가치를 제시하면 이분들만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투표율이 높아질 걸 예상을 하면서 20 세대들을 위한 맞춤형 전략이 제대로 좀 나와야 되겠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국민의힘은 잘 나간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고. 잠만 안 해요. 거짓말도 하지 말고. 제가 파악한 2030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포퓰리즘이 안 통해요. 안 통하죠. 맞습니다. 그건 잘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전에는 선거 때 뭐 준다 하면 뭐 아무래도 표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2030 세대는 이 포퓰리즘이 결국에는 본인들의 부채로 돌아온다는 거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대남 이대녀들이 지금 이제 좀 그 갈등하고 대립하는 양상인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2대 남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월등히 앞서고 있죠. 근데 20대의 어떤 젠더 갈등은 다른 세대는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울 일인가? 젠더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세대가 20대인데, 대립한다는 의미에서 2대 남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면 역으로 이대녀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과연 그럴까? 이대녀가 이재명 후보를 굳이 지지할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따져보면 확실한 건 못 찾겠어요. 남녀 간의 젠더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은 사실 정치권에서 치유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그 자산으로 삼아서 그 갈등을 더 넓혀놓은 거예요.
그것을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이용한 정치인들은 정치권에서 좀 퇴출됐으면 좋겠다. 갈등을 조장하면 지도자라고 부를 수가 없겠죠, 사실은. 2017년에 3,300만 명이 투표를 했거든요. 이번에 좀 낮아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투표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세요? 선거전이 점점 난타전이 돼가고 있잖아요. 뭐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죽기 살기로 싸우는 선거가 되고 있죠. 어느 때보다도 더. 그래서 어쩌면 투표율이 안 낮아질 수도 있겠다.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3,300만에서 3,000만 정도로 300만 정도가 덜 할 것이다 했는데 저는 적어도 지난 대선까지는 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투표율이 높아야죠. 아,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셋이 하다가 이경재 앵커가 빠지니까 알턴이 빠진 것 같죠. 둘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 보니까 한 명만 더 제끼면 동무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본 토론 끝났으니까 뒤톡스 주스 먹고 먹을 건 먹어야죠. 시사 토크 알고리즘 다음 주에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완전체가 돼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돌아저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